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가자연세병원에서 척추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요, 흔히 많이 환자들이 많은데 목 디스크와 경추에서 오는 협착증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고 또 수술을 해야 하는지, 또 수술을 하게 된다면 언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 분들도 알기 쉽게 제가 정리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은 실제로 목도 아프시고 어깨도 아프시고 팔 저리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제가 목 디스크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들으면은 이제 사실은 이 목 디스크가 있나요? 할 때 목 디스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건지를 잘 모르시고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목 디스크가 일단 정확히 뭔지를 설명부터 드리자면은, 우리가 척추가 결국 몸을 지탱하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목과 등 그리고 허리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척추는 그래서 이제 척추 뼈와 뼈 사이를 지지하는 디스크라는 이제 연골 조직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뼈와 디스크 뒤로 지나가는 신경으로 해서 세 가지 구조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디스크는 그 척추 뼈와 뼈 사이를 받쳐주고 지지하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아주 중요한 정상 척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목에 있는 이 디스크도요, 목에 있는 정상적인 척추뼈와 뼈 사이를 이제 지지하고 연결해주고 또 움직임을 일으키게 해주는 아주 정상적인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가 이제 지지하는데 타이어가 필요하잖아요. 그 타이어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연골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들이 선생님 제가 목 디스크가 있나요? 하는 말은 제가 정상 척추 구조물이 있나요? 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에요. 사실 정확한 질문은 제 목 디스크에 문제가 있나요? 내지는 선생님 제가 목 디스크에 어떤 문제가 질환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사실 좀 더 정확한 질문이 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목의 디스크나 이 척추에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를 잘 보면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추 디스크와 협착증 문제는 노화입니다. 즉 말 그대로 퇴행성이죠. 퇴행성인데 물론 그 밖에 외상이라든지 유전이라든지 감염 이런 등등의 원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예를 들어 30, 40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 아직 많이 젊은데 제가 무슨 노화인가요?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 사진 한 장으로 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인터넷 구글 검색하면 나오는 이제 한국에 있는 지하철 사진인데요. 신문 기사에 나왔던 사진인데 이게 10년 전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젊은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이제 주부이신 분들, 여자분들도 있고 이렇게 보이시는데 거의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집중해서 한 자세로 고개를 숙인 채로 오랫동안 지켜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스마트폰이 도입되고 나서 거진 한 15년을 잡으면은 이런 생활들을 보통 요즘 현대사회의 성인들이 많이 하게 되면서 굉장히 목 디스크 환자들도 급증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결국 나쁜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을 숙이고 뒤로 젖히고 또 좌우로 돌리고 목을 좌우로 또 이렇게 젖히는 이런 수십 수백만 번의 반복 작용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쳐서 진행이 되게 되면은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새 차를 사게 되면은 아주 성능이 좋은 새 타이어가 장착이 돼서 나오는데, 오랜 시간 이렇게 이 타이어를 쓰게 되면은 타이어가 이런 식으로 마모가 되고 바람도 빠지고 심지어는 타이어와 연결된 차체까지 이렇게 부식되고 망가지는 이런 원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젊고 어릴 때는 굉장히 건강한 디스크였다가 나이가 들면서 계속 쓰면서 또 자세가 안 좋은 자세가 계속 오랫동안 수년 동안 유지가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디스크도 망가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뭐 디스크랑 협착증은 무엇인가? 협착증도 말 그대로 이렇게 수도관 파이프로 비유를 설명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아주 새로 제작된 파이프는 이 수도관이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굉장히 깨끗하고 매끈한 반면에 수십 년 동안 사용한 이런 파이프는 안에 내부에 이런 노폐물과 마치 석회된 찌꺼기들이 가득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 경추 디스크와 협착증도 이런 원리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구글에서 제가 이제 목 디스크 MRI 이렇게 치면 이런 식으로 검색이 돼서 나오는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왼쪽 사진을 먼저 보시면 이게 이제 건강한 젊고 건강한 환자가 아니죠. 정상인의 이제 목 경추 MRI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뼈가 있고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는 디스크 조직들이 있고요. 뒤로 이렇게 뇌에서 이어지는 이 척수신경이라는 신경 기둥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신경이 지나가는 앞쪽과 뒤쪽으로 하얀 여유 공간들이 이렇게 통로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척추 MRI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안 좋은 자세나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시행돼서 몇십 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디스크도 마모가 돼서 디스크의 높이도 막 낮아지고요. 디스크가 마모되면서 이제 쌓이는 이런 찌꺼기들이 주변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뼈 모양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뼈 모양도 반듯한 모양이었다가 약간 으그러지듯이 이렇게 변형된 모양도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이 신경 지나간 통로를 보시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C형 커브, 척추 정상 커브에서 이렇게 커브가 일자로 변하게 되고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도 요 부분이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이런 아랫부분은 조금 덜 좁아졌지만 이런 위로 갈수록 이렇게 중간 부분은 굉장히 많이 좁아진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디스크와 척추, 경추 협착증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의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척추 신경이 좁아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원인들로 의해서 신경을 눌리게 되면은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럼 이제 목 디스크와 협착증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저희 외래 진료로 보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부터 순서대로 제가 나열을 한 겁니다.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두통. 두통도 우리가 머리 앞쪽 두통과 뒤쪽 두통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디스크로 인한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은 뒷골이 많이 아프다고 호소를 많이 하시고요. 뭐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뒷골이 아파가지고 뭐 개운하지가 않거나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너무 피로하다 이렇게 많이 호소하시고 또 그 밖에 뭐 양쪽의 귀 뒷부분 그쪽에 이제 후두골 쪽의 통증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 밖에 이제 어깨나 날개뼈 우리가 흔히 견갑골이라고 하죠. 그 부분도 굉장히 쑤시고 찌르고 뻐근한 증상들도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고요. 좀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부터 시작해서 팔부터 손까지 전기가 오듯이 막 저린다고 표현들 많이 하시고 정말 많이 협착증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허리나 등까지 통증을 많이 심하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왜 목 디스크인데 목 디스크와 협착증인데 이런 관련 없는 부위가 이렇게 아플까요? 물어보시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신경이 다 목에서 시작돼서 어깨와 팔로 연결되는 신경 구조라서 그렇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협착증과 디스크가 어떻게 다른가요? 선생님 물어보시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협착증은요, 대부분의 원인들이 이제 퇴행성 목 디스크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고, 물론 뭐 간혹 이제 젊고 건강한 환자분들이 급하게 이제 디스크가 터지거나 해서 급성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급성 디스크 탈출증도 오래 방치되게 되면 결국에는 퇴행성 목 디스크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경추 협착증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그래서 정상 뼈가 여기 5번 뼈 정도가 되겠네요. 5번 뼈보다 요 위아래 뼈들이 다 이렇게 모양도 마치 이렇게 뭔가 새 부리처럼 뼈 모양도 막 변하고, 디스크도 높이도 이렇게 찌그러져 낮아져 있고 막 튀어나와 있고, 이래서 이제 신경 지나가는 요 통로들이 막 이렇게 군데군데 좁아져 있는 이런 현상이 대표적으로 이제 퇴행성 경추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추 협착증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뭐 디스크라든지 뭐 인대가 골아되는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서 결국엔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디스크의 이 맞닿는 부위가 이렇게 찌글찌글해지면서 디스크도 막 중간중간 튀어나와서 이 뒤로 지나가는 이렇게 신경을 막 이렇게 누르게 되죠. 누르게 되면서 이제 방사통이라고 하죠. 뭐 두통도 일종의 방사통이고,
뭐 귀 뒷부분, 후두골, 아니면 팔 저림, 어깨 통증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만성이 돼서 협착증이 뭐 세월이 지나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경 기둥이 눌려서 결국에는 경추 척수증이라는 병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손에 힘이 빠진다든지, 뭐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든지 이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의 신경 구조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마치 그냥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나무가 기둥이 있고 그 옆으로 나가는 가지가 있듯이 목의 이제 신경 구조도 이렇게 신경 기둥이 있고요. 그 디스크 마디마다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신경 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정면에서 목 기둥 신경을 사진 본 그림이고, 이거는 옆에서 본 그림인데요. 이런 식으로 뼈와 뼈 사이 디스크가 있고, 그 뒤편으로 신경 통로를 따라서 큰 신경 기둥이 지나가고, 각 디스크 마디마다 이렇게 신경 가지들, 신경근이라고 하는 가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신경 기둥을 우리가 척추신경이 아니라 척수신경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본 그림, 옆에서 본 그림 보셨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목을 이렇게 단면을 본 그림입니다. 마치 파이프 이렇게 단면을 본 그림과 같은데요. 전방의 앞쪽에는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디스크 위에는 바로 뼈가 있겠죠. 같은 위치에. 뒤편으로는 이렇게 신경 기둥이 있고, 이제 이렇게 신경 기둥이 있고, 양옆으로 나가는 신경 가지가 빠져나가는 통로도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기둥이나 가지로 나가는 통로 중에 어디가 뭔가의 원인에 의해서 눌리거나 하면은 통증이 발생되고, 심지어는 뭐 경미한 마비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게 되는데요. 마치 신경 이 통로를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때 고속도로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지방 도시를 서울과 연결하는 큰 고속도로가 있다고 쳤을 때, 이제 중간에 가다 보면은 각 지방별로 나가는 이제 인터체인지 샛길이 있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신경 기둥이 메인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 소도시로 빠져나가는 이 통로를 신경 가지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좀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디스크가 뭐 신경 누르면 전부 다 선생님 수술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언제 디스크가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디스크가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신경 기둥을 누르는 양상으로 튀어나와 있는지, 아니면은 신경 가지를 누르는 양상으로 튀어나오는지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건 결국엔 이제 MRI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여기 보면 A, B, C 그림이 있는데, 각각 이렇게 신경 기둥이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누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제 아까 고속도로의 샛길로 표현드렸죠. 요 샛길로 빠져나가는 요 신경 가지 부분이 눌리는 부분도 있겠고, 또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신경 기둥도 눌리고 가지도 눌리는 요 연결 부위가 많이 눌려 있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요 A와 B 그림에 해당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그냥 신경 샛길, 요 가지만 눌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쪽 팔만 저린다든지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바로 보통 수술로 가지 않고 뭐 주사 시술이나 그런 보존적 치료로 많이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림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고요.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경추에서는 이 신경 기둥, 그러니까 고속도로로 따지면 메인 기둥이 막혔을 때는 수술을 반드시 권유를 드리고, 그 밖에 이제 그 신경 기둥 말고 그 가지들, 그러니까 고속도로로 따지면 샛길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눌리게 되면은 그때는 바로 수술을 보통 하지 않고요. 비수술을 먼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럼 아까 그 메인 도로가 막히면은 그건 왜 꼭 수술해야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메인 도로라고 하는 요 신경 기둥은 이 기둥은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중추신경입니다. 뇌와 같은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이 중추신경인 척수신경이 기둥이 결국 압박을 받게 되면, 압박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하겠죠. 뭐 급성 디스크 내지는 협착증이 심하다든지, 그래서 신경이 압박되면은 결국에는 그 신경 기둥이 결국 손상을 입게 되고, 그 상태로 만성화돼서 이제 지속이 되게 되면은 신경으로 가는 그 혈액 공급,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 공급되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신경이 소위 말해 메마른 논밭 같이 이렇게 피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척수신경 기둥의 신경 세포들도 서서히 기능을 상실하고 신경 세포들이 점점 죽어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치 뇌와 마찬가지로 이 경추에 있는 척수신경은 한번 죽으면 재생이 잘 안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척수증, 즉 신경 기둥이 눌리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경 기둥이 눌렸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경추 척수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신경 가지가 눌리는 목 디스크 증상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저리고 아픈 통증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증상들이 손이나 팔에 이렇게 다리나 뭐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좀 심하게 진행되신 분들은 막 손놀림도 이상하시고 뭐 젓가락질도 안 된다든지 내가 한 손으로 단추 잠궜다 풀렸다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든지 원래는 잘했는데 뭐 소나기에 힘이 많이 빠져서 이제 병 따기가 힘들고 뭐 설거지 하다가 그릇도 자주 떨어뜨려서 깨시고 뭐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경추 척수증 증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더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인데 수술 전에 이런 식으로 걸음을 똑바로 못 걸으시는 할머니가 한번 오셨었는데요. 이렇게 침대에서요 병실 문 앞까지도 겨우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실 정도로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척수증을 이제 진행이 꽤 오래된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런 증상까지도 나타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척수증의 진행이 좀 빠른가요? 빨리 수술 안 하면 뭔가 큰일이 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생각보다 이 척수증 진행은 굉장히 더딥니다. 더뎌서, 환자분들이 많이 병을 키워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이유가 이 중추신경은 한동안 적응해서 괜찮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뭐 손에 힘이 빠진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또 그렇게 적응을 하시고 또 한 몇 개월 지내시다 보면은 잊어버리고 그냥 지내십니다. 그런 식으로 수년 동안 이렇게 계단식으로 악화돼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보통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걸음걸이까지 완전히 망가진 그런 분들께서 이제 정말 심각성을 느끼고 병원에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척수증의 원인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서 눌려서 생기는 원인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만성 디스크도 있겠고 심지어 급성 디스크지만 심하게 터진 경우에도 척수증 기둥을 누르면은 그런 척수증까지 갈 수도 있겠고요. 그 밖에 뭐 이런 식으로 퇴행성으로 막 목이 이렇게 거북목처럼 비틀어진 경우도 신경이 안에서 이렇게 눌려서 변화도 있겠고 그 밖에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한 군데에서 터져가지고 신경을 이렇게 압박하는 경우에도 척수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뭐, 그 밖에 이제 그 목 뒤에 신경 통로에 지나가는 원래 인대가 있는데 인대가 마치 뼈로 이렇게 뼈처럼 변하는 이 골화가 된다고 표현하는데 인대 골화증이라는 좀 희귀한 병도 있습니다. 그 밖에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칼슘, 인대 부분에 이제 석회가 껴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목 디스크의 퇴행성, 만성 변화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합니다. 진단은 결국에는 이제 환자분이 처음에 본인의 증상을 가지고 의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뭔가 손놀림이 부자연스럽다든지 내가 다리에 팔다리 힘이 약해지면은 일단 먼저 척수증을 먼저 의심해 보시고, 그래서 가장 병원에 빨리 찾아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먼저 MRI 검사를 빨리 해보셔가지고 신경이 얼마나 눌렸는지 실제로 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밖에 뭐 근전도나 이런 것들은 보조적인 진단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경추 척수증이라는 병은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 중풍, 혈관이 막혀서 뇌혈관 질환인과 굉장히 증상이 흡사합니다. 유사해서 중풍도 보면은 막 팔다리가 어눌해지시고 뭐 제대로 걸은 것도 못 걸으시고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경추 척수증을 뭐 여러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표현드리는 게 목 중풍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 경추 척수증과 뇌혈관 중풍은 완전히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척수증은 수술해야 되는 진단명이고 뇌혈관 질환은 이제 약으로 신경과에서 치료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와서 감별을 하셔야 됩니다. 경추 척수증이 만약에 왔다, 내가 막 손에 힘이 빠지고 이렇다, 그럼 빨리 진단을 받아보시고 정말 MRI 상으로 신경이 눌리는 게 정말 확연하게 보이고 신경의 손상도 이렇게 뚜렷하게 보인다면은 빨리 조기 발견해서 조기 수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목 디스크랑 다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척수증 수술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로 마비가 되고 막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이 척수증이 결국 진행돼서 마비까지 되는 경우는 그 시간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뭐 수년에 걸쳐서 지속되는 분들도 있고 뭐 짧게 막 급성기로 바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종착 지점은 똑같습니다. 수술적 치료 없이 방치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서서히 손에 힘이 빠지면서 나중에 일상생활에 장애가 오시게 되고요. 나중에는 뭐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마비로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 발견, 조기 수술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뭐 수술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수술을 목 수술은 크게 앞쪽으로 들어가는 수술과 뒤쪽으로 수술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크게 전방 수술 방법,
후방 수술 방법으로 나누고요. 보통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 수술을 선택하실 때 저도 그렇지만 앞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그 수술해야 될, 해결해야 될 그 디스크 마디수가 뭐 한두 마디로 적을 때는 보통 앞쪽을 수술 방법을 선호를 하시고, 너무 이제 눌린 신경 협착된 부위가 막 3마디 이상으로 전체 척추가 다 눌려 있을 때는 보통 후방 수술로 많이 해결을 하십니다. 전방 수술 방법을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이게 가장 소심해서 많이 수술하시는 방법들인데요. 그걸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앞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크게 인공 뼈를 쓰는 유압 수술 방법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인공 디스크 쓰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겠습니다. 인공 뼈 수술 방법, 즉 전방 유압술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제가 실제로 수술했던 환자분인데, 이런 식으로 뼈와 뼈 사이의 디스크 간격이 굉장히 좁아진 것을 볼 수 있고, 아까 보시다시피 디스크가 오랫동안 튀어나온 상태로 방치돼서 이렇게 하얗게 뼈처럼 변한, 석회와 찌꺼기로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디스크 높이도 많이 낮아져 계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대 여성분이었는데, 너무 오랜 통증을 거의 한 2년 넘게 앓고 계시다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왼팔이 올라가지가 않아서 마비 증세가 오셔가지고 급하게 저한테 이제 외래로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수술을 바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수술하는 방법은 결국 이제 디스크 안에 쌓여있는 이미 달아있는 이제 타이어 찌꺼기들을 완전히 제거하게 되고, 그 부위를 이제 요 인공뼈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요 인공뼈로 이제 바꿔 끼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뼈가 제대로 들어갔다 판단이 되면은 이렇게 작은 나사와 철판으로 완전히 고정시켜 버리는 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방 유압술, 고식적인 수술이고요. 이게 뭐 흔히 목 디스크 수술 받았다면 대부분 이 수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 대신 요 인공 뼈가 들어가게 되고 고정하는 장치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유압술의 장점은 어떤 데 보통 많이 하냐면요. 일단 그 뭐 나이가 젊거나 뭐 많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디스크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거의 남은 디스크가 없고, 이미 그게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막 뼈에도 변형이 오고 디스크 찌꺼기들이 뭐 신경 기둥도 누르고 양쪽 가지도 누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일 때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다 청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뼈도 변형된 일부도 이렇게 젊었을 때 모양처럼 거의 완벽하게 다듬어서 정상 모양에 가깝게 수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고정한 부분이 완전히 고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목 움직임이 좀 앞으로는 상실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밖에 이제 보조기를 좀 오래 차셔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전방 인공 디스크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 예전에는 이게 기준이 원래는 젊은 분들한테 많이 썼던 수술 방법이에요. 하지만 요즘에는 뭐 꼭 젊다고 해서 퇴행이 적은 건 아니더라고요. 요새 환자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3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이미 퇴행은 거의 뭐 옛날 한 50대, 70대 환자분들처럼 진행이 된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전방 인공 디스크는 나이와 상관없이 디스크가 다른 데도 다 건강하고, 실제 그냥 급성으로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퇴행은 별로 심하지 않고요. 뭐 뼈 모양 변형도 없는 경우에 이렇게 움직임을 보존하려고 이렇게 인공 디스크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아까 인공뼈를 넣었다면은 이거는 대신에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목의 움직임을 살려주는 인공 디스크를 대체해서 껴놓게 됩니다. 장점은 수술 부위가 아까처럼 고정되지가 않고 그대로 원래 수술 전처럼 그대로 움직임이 살려지기 때문에 활동이 많은 젊은 환자나 퇴행이 거의 없는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쓰는 수술 방법이고요. 또 장점은 이제 아까 뭐 유압술과는 달리 보조기 차는 기간이 훨씬 짧기 때문에 일상 회복도 굉장히 빠르십니다. 그래서 퇴행이 심해서 변형이 막 심하게 온 경우는 이 인공 디스크는 굉장히 부적합한 수술이고요. 그래서 사실 인공 디스크와 유압술 둘 중에 뭐가 우월한 수술이다 이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환자 각각에 맞게 올바른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과거와 다르게 발전된 좀 좋은 수술 방법, 최신 방법 없나요? 뭐 요새 뭐 현미경으로 많이 하고 내시경으로 많이 한다는데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목 수술 같은 경우는, 후방 수술 같은 경우는 내시경으로 실제로 많이 합니다. 많이 발전돼서 구멍만 2개 뚫어가 수술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까 소개드린 전방 수술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 목의 앞에는 막 기도도 있고 식도도 있고 혈관 같은 중요한 구조물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내시경 방법은 아직 거의 위험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요즘에 뭐 미국에서 이제 사실 이거 미국에서 한 10년 전부터 도입된 장비인데 초음파 나이프 장비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 디스크 찌꺼기를 제거할 때 기존에는 이제 전기 드릴로 이제 제거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숙련도가 낮은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그 출혈도 거의 없어지고 신경 손상도 위험이 없어서 매우 안전한 장비가 요즘에는 이거 워낙 장비가 고가라서 대학병원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 일반 전문 병원들도 많이 도입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미경 수술 방법이 현미경도 과거 한 10년 전과 달리 장비가 워낙 발전이 돼가지고 현미경 수술로 이제 절개하는 범위도 굉장히 줄어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목 앞쪽에 이제 한 3cm 정도 구멍을 뚫어서 수술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초음파 나이프를 쓰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수술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단면도에서도 이만한 뼈덩어리로 변한 척추 디스크가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제거된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뭐 인대 골화증이라고 좀 특이한 병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수술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그 초음파 나이프 장비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런 환자분들도 이렇게 수술 전보다 이렇게 깔끔하게 수술이 잘 되고 회복도 굉장히 빠른 양상을 보이게 돼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도입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은 보통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목 앞쪽에 보면 사람이 주름이 2개가 있는데요. 이제 수술 마디의 그 범위에 따라 뭐 그 위쪽 수술밥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 주름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3cm, 2에서 한 3cm 정도 아주 작은 절개를 해가지고 현미경을 보고 수술하게 되고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우려하시는 것과 달리 입원 기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허리 수술하신 분보다 짧고요. 정말 젊은 분들, 회복이 빠르신 분들은 수술한 다음날 퇴원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복귀도 거의 수술한 당일 저녁부터 뭐 걷고 화장실 가시고 뭐 식사도 다 가능하시고요. 정상 활동이 굉장히 회복이 빠르고 실제로 수술 통증도 허리보다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합병증은 뭐 크게 아무 일 없이 퇴원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오히려 수술 후에 한 4, 5일 정도 유압술 같은 경우는 물이나 음식 삼키는 게 조금 이제 불편하다고 호시를 하시는데 이런 거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식사를 좀 자극적인 식사만 피하시면 대부분 빠른 회복을 보이십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아주 드물게 목소리가 좀 쉰 목소리로 변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미리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한 3, 4개월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상 목소리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 그 뼈가 좀 약하신 분들은 유압술 이후에 뼈가 좀 잘 안 붙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경우는 보조기를 뭐 추가 착용하든지 골다공증 치료제로 유압을 유도하는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합병증들은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합병증들이 요 음식 삼키는 게 조금 한 4, 5일 정도 수술하고 불편했어요. 이렇게 많이 호소하십니다. 이렇게 아까 이거는 뭐 간략하게 넘어갈 건데 여러 마디 이렇게 협착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 후방으로 이렇게 좀 절개 방법은 훨씬 큽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방법이 많이 도입이 돼 있고요. 정말 이렇게 척추뼈가 완전히 으스러져서 망가진 분들은 정상 목으로 이제 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방, 후방과 동시에 이렇게 1차, 2차 수술을 나눠서 대학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수술한 분인데 못 걸어서 오신 분인데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아까 보여드린 분이고 이렇게 아까 척수증이 심하게 진행됐던 분이 수술 이거 바로 3일 뒤거든요. 3일 뒤부터 이렇게 걸음걸이가 확연하게 좋아진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이 키포인트는 신경 기둥 그리고 척수 신경 기둥이 눌리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수술을 생각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그 밖에 이제 신경 가지만 단독으로 눌리는 경우에는 일단 비수술, 주사 치료라든지 뭐 시술이라든지 뭐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한번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 질환이라고 해서 다 경추 척수증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너무 겁부터 먹지 마시고 그냥 단순한 목 디스크, 초기 디스크 같은 경우는 주사나 시술 약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목 디스크가 근데 신경기둥을 누르는 심한 협착증으로 만성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이렇게 척수증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발생하면은 빨리 진단을 받으시고 오히려 수술을 빨리 결정하시는 것이 향후 예후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다른 치료 방법도 좋은 게 시술이나 주사 치료도 많은 좋은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병원에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방문하셔가지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